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정부의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당과 야당 두 정당이 큰 차이점을 보인 게 있는데요. 바로 정당의 수입과 재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후 여야 정당의 수입과 재산의 변동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주요 정당 수입 및 지출 총괄표 자료를 6월 3일에 공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당비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당비 수입은 140억 3천만 원이었지만 2018년 당비 수입은 384억 9천만 원으로 174%나 증가했습니다. 일부 정당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당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의당도 2018년도 당비 수입이 55억 7천만 원으로 2017년 40억 5천만 원에서 37%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비 수입은 2017년 121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154억 3천만 원으로 늘었지만 증가율로 계산해보면 26%에 불과한데요.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정당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유한국당의 총 자산은 2017년 511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611억 8천만 원으로 금액은 100억 원 정도가 늘었고 증가율은 19%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도의 재산 증식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산 총액은 2017년 기준 107억 원에서 2018년 말에는 313억 3천만 원으로 금액은 216억 원 정도 늘었고 증가율은 192%입니다. 한 해의 수입과 재산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이 갑자기 늘어난 것인데요. 진보라 주장하는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다면 대규모 정당이 아닌 소규모 정당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시절에 비해서 수입이 줄었는데 2017년 당시 국민의당은 20억 9천만 원, 바른정당은 32억 7천만 원으로 합계 수입은 53억 7천만 원인데 비해 2018년도는 바른미래당 수입은 30억 8천만 원, 평화당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정당을 합해도 38억 3천만 원으로 53억 7천만 원에 비해 28%나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금액적으로 200억 원이 넘고 어떻게 192%나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일 텐데요. 이런 정당의 재산 증식 같은 건 언론에 잘 보도조차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정작 대표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얼마인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470만 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알기나 할까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금 급한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국회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어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들어 첫째 주대로 국회를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말하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기에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토록 6월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강조하며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경안, 추가 경정 예산안인데요.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과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정치권에도 관여 간섭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대한민국 국회는 2019년도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이 열렸었고 2019년 4월 이후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진보라 주장하는 좌파 세력들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제1야당 혼자 무작정 국정에 발목을 잡아선 정말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국회 문을 못 열었다고 밝히며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설마 자유한국당의 이번 국회 패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문재인 정부의 제1집권 여당이라는 이유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3당 원내대표가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끼어들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이 지연되는 원인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돌린 것에 대해 청와대의 야망과 독선이라며 우리 당은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열고 싶지만 여당의 키를 쥐고 있고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회유가 아닌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의 이번 경고성 발언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압박을 느껴서였을까요?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지 40일째가 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도 끝났음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추경 문제 제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경안은 지난 2015년에는 11조 6천억 원이었고 2016년에는 11조 8천억 원이었지만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는데요. 왜 지금 이때에 박근혜 대통령님 임기 시절을 거들먹거리는 건가요? 기분이 나쁜 건 혹시 저뿐인가요? 실제 문재인 정부 및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 관심은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끝없는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가짜 통계로 국민을 속이면서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 성장을 끝내 고집하고 있으며 지금 나라가 빚더미에 앉을 상황인데 총선용 현금 살포 국리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경제 팬더멘탈이 무너지면 어떤 대한민국에 살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좌파 경제 폭정을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경제 팬더멘탈이 무너지면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좌파 경제 폭정을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참담한 민생, 실상을 담은 징비록을 발간한 바 있다면서 이번 대전환위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 여성까지 참여하는 메머드급 위원회로 자유한국당 사상 최대 단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경제 실정 비판을 넘어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추진할 실효성 있고 새로운 대안 정책을 실현해 나갈 기구이고 경제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편향 정책을 정조준하며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한반도 북녘은 처참한 상황이어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여전히 인권 유린을 시달리고 있고 북핵 미사일로 인해 평화도 요원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반민족, 반평화적, 세습 독재를 지켜봐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애써 만든 북한 인권법을 사문화시켜놓고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한마디 항의를 못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와 식량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을 향한 대북 편향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런 정권을 지지하는 제1여당에 200억 원이 넘는 재산 증식,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경제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제1야당,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